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올 초에 15만원 저점 다지고, 자,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만원 초반대까지 올라왔고, 다시 한번 좀 눌렸다가 최근에 출발하는 이제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이해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물린 분들 또 어떤 식으로 물타면서 평단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보유 중이지 않으신 분들도 신규 진입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포지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개인은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최근 3거래일이고, 자,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가 최근 2거래일 세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좀 있고요. 기관은 여전히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는 금지가 됐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자,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요, 96조, 105조, 103조, 117조, 140조, 160조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만 조금 눌렸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자, 2020년도에만 눌렸고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고, 그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자, 다만 문제가 좀 있어요. 내년부터는 좀 꺾일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을 좀 멈추는 타이밍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이제 올해 대비해서는 내년에는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있어서는 지금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요, 140, 150, 170, 180, 180, 160. 자, 어쨌든 100 중반에서 후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율은 살짝 높긴 해요. 하지만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뭐 부채가 계속해서 막 늘어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게 되면요, 과거에는 수익성이 좋지 못했어요. 2에서 6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작년에 9까지 올라왔고 올해 두 자릿수 진입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실적이 꺾이면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저 수익성도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자, EPS 보시게 되면요, 일단 주당 순이익 마찬가지 실적과 같은 흐름이에요. 2020년도에만 눌렸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점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이 중요하죠. 어쨌든 고배당주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올해 11,050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배당금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3,000, 5,000, 7,000, 11,0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4.6% 배당을 했는데 올해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자, 지금 배당 수익률이 5.98% 나오고 있어요. 그냥 6%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6%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좀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 2우비, 3우비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쪽은 지금 10% 초반대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 우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23%,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배당 메리트는 크기 때문에 배당으로만 좀 보고 가시는 분들은 현대차 우, 2우비, 3우비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냐 이런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PER, 자, 4.03배, PBR 0.5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제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영업이익은 146%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고요. 제네시스와 SUV 등 이 고부가 가치 차량 중심 판매 비중이 개선이 되면서 확실히 수익성이 높은 쪽에서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좋았던 3분기가 됐고요.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이렇게 또 좋게 나왔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세를 보였죠. 뭐 최근에 반등은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최근에 나왔는데,
사실 이게 주가가 좀 거꾸로 간 거죠.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재무제표에서 봤잖아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업황적으로 좀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하면은 미리 선반영을 해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실적 발표 자리에서도 뭐가 나왔냐면요.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우려와 높은 금리 수준, 그리고 대외 거시 경제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한 이런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심에 있어서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 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아무래도 고가의 경기 소비재라는 점에서 고금리는 당연히 수요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낮은 가격의 전기차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테슬라나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으로 전기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현대차가 내년 전기차 모델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상품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과거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피크아웃 우려,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 피크아웃 우려가요,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이익 둔화 가능성은 현 주가에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유동성이나 투자 수준을 감안하면 현대차는 양호한 시장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고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배당을 보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전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보다는 지금은 이제 배당으로 좀 계속해서 좀 챙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부분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전망치는 4조 3천억 원대 보여지고 있고 3분기 대비 그래서 약 1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도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지만 내년은 좀 미지수라는 거. 자, 이렇게 최근의 최근에 이제 이슈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나쁜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메리트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보고 하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현대차 우, 이우비, 삼우비 쪽으로. 근데 그냥 주가 차익으로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진입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어떤 상품성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단순히 지금 실적 잘 나오니까 좋은 종목이네, 여기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관점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일단 먼저 목표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에 관련된 좀 아쉬운 이제 악재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저는 한 24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 정도까지 이제 맥시멈 잡고 있고, 아무래도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혹은 늦으면 뭐 내년 후년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예측일 뿐이고, 어쨌든 내년에 만약에 좀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동사의 이제 주가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있을 이 전기차 모델 이쪽에서 이제 경쟁력이 좀 있게 나오게 된다. 이제 세부 사항을 좀 공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주가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만원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일단 제가 라인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라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여러분들 평단 관리 해주실 때 지금 평단 관리를 20만원 언더로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원 위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좀 물 타셔서 20만원 밑으로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20만원 밑에 평단이 위치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 타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유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만원 밑에는 최소한 좀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지 수월하게 이제 앞으로의 대응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물타기 뭐 좋은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물을 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